여러분을 다시 환영합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만화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만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변이시킨 작은 나무 군단은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다리를 놓고 땅에 연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로 서준의 들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큼 크지만 나무들의 무서운 수량은 농부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 살아남을 수 없다. 서준과 작은 곰은 큰 모습으로 돌아와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자신의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뻗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서준은 두 토끼에게 소리쳐 그들을 빨리 떠나가라고 말하고 전투에 능력 있는 악동들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무서움이 없고 도끼를 들고 놓치지 않고 앞으로 뛰어올라 빛은 곰의 머리 위에 차단되어 있었고 곰의 모습은 매우 무섭게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나무 군단이 서준을 올려다보지만 너무 높아서 올려볼 수 없었지만 밝은 점들은 서준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이 가장 많은 나무가 있는 곳을 공격할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의 힘을 가진 곰이 나무들을 힘차게 내로 던져 나무들을 흩트렸습니다. 땅은 깊이가 깊게 꺼지고 흩어진 나무들은 땅에 서 있거나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투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곰의 용기와 분노가 섞인 눈빛 속에서 이미 나무와의 전투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들을 부수고 나누어서 몇 조각으로 깼습니다. 나무를 치는 소리가 울리자 곰은 다시 왼손으로 동등하게 나무를 향해 가고 나무들은 더 가까이 다가오며 팔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는 아빠가 이미 흰 토끼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손을 들어 올리며 칼을 들어 향해 외쳤습니다. 헤라가 가장 가까운 나무를 칼로 강하게 베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는 그렇게 해야 한다. 빠르게 공격하고 빨리 돌아와서 먹는다. 곰은 크게 울어대며 헤라가 나무 근처로 돌진하면서 오른손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에 칼을 들어 넣었습니다. 서준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준은 칼의 크기와 베어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그루의 나무만 벨 수 있습니다. 이 칼은 주로 날이 갈려 있어서 매우 날카롭습니다. 한 번에 채 두 편이 나무를 베어 달라달라 소리를 내며 두 조각으로 쪼개어 땅에 넘어갔습니다. 베어진 곳을 흐르는 뭔가 검은색의 액체가 있어서 거기에 가까이 있는 두 마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서준이 이미 한 마리를 베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며 다음 공격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는 위험에 빠진 적이 없는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베어들은 계속 다가오며 원형을 이루며 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지만 멀리서 외침이 들려와 서준에게 도착했습니다. 검은 토끼와 회색 토끼가 네 다리로 달리면서 서준이 그들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하고 밭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묘한 빛을 발하는 초록색의 나무 망치 모양이 나타나며 마치 달의 해변에 해변 전사가 변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 토끼의 얼굴은 아주 긴장되어 있습니다. 전투 토끼 전사가 그들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리고 토끼의 무술 기술은 정점에 이르렀다. 마법사의 주술을 앞으로 날아가도록 발사하는 모습은 각 나무 정령의 몸통에 Z 모양의 자국을 남기며 맞은 나무 정령들은 심하게 깨져나가거나 큰 구멍이 나는 것으로 보아 이 토끼의 무술 기술은 정말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나뭇가지 사이로 휘날리는 빗줄기만 보아도 블랙 레빗이 손에 들고 있는 마법의 망치가 나무 정령들을 뒤로 밀쳐내는 모습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블랙 레빗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와우, 블랙 레빗 멋있다. 서준은 감탄을 자아내며 살아있는 나무 정령을 한 마리만 쳤을 뿐인데 날카로운 무기를 보유한 그에 비해 당연히 전투적이다. 정말로 그는 농부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듣고 이 멋진 토끼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멋지게 손을 흔들었다. 한번 눈을 깜빡이자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자신감에 차서 이제 오직 마법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뜻밖의 한 나무 정령이 다른 것들보다 높게 뛰어올라 다리를 휘두르려 하자 블랙 레빗이 더 강력하게 맞서며 그들을 쓰러뜨린다. 나무 정령의 날카로운 다리는 블랙 레빗을 상처 입히지만 토끼는 피하지 못했다. 뜻밖의 공격당한 것에 겁에 질린 그는 입을 벌리며 뒤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나무 정령의 몸을 가르며 경련하며 남은 행동을 없애버렸다. 그의 몸에 새겨진 아주 날카로운 자국들은 몇 초도 안 되어 작은 조각들로 흩어져 땅에 떨어졌다.
블랙 레빗은 입을 벌리며 위를 올려다보고 자신의 오빠 토끼가 함께 한 망치로 지금까지의 작품을 구해 놀랍지 않은 한 번에 해냈다. 토끼도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땅을 밟으며 다가온 동생에게 경고했다. 위험하니까 조심해. 블랙 레빗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만약 토끼가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끝이었다. 갑자기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이 세대 토끼들과 회색 토끼들이 다양한 농업 도구들을 들고 다가와서 각종 도구들을 들고 울부짖었다. 너희들 이리 봐. 우리 집에서 빨리 꺼져. 모든 토끼 형제들이 나무 정령들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뛰어들었다. 무기를 가진 자는 자신의 스타일로 공격하고 자신감이 없는 자는 그들의 형제와 함께 가서 공격했다. 모두 서툴러 보일 수 있지만 모두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무기가 없는 자는 이빨을 꺼내어 물거나 맨손으로 나무 정령의 몸을 때렸다. 손상은 있었지만 미미했다. 하늘에서 두 떼의 독사가 맞붙었다. 각각이 자신의 꼬리를 가르며 미쳐서 뒷다리로 쏘아올린다. 독사들은 독을 주입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무기가 없는 자는 이를 이용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맨손으로 나무 몸에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입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두 떼의 독버들이 모여 날아가며 각각이 자신의 뒷다리를 조심스럽게 굽히며 땅에 얹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은 모루와 함께 가시독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은 작아 보이지만 찌꺼기는 크고 넓습니다. 두 마리가 위험한 곳에 찌르는 것은 나무들이 쓸쓸히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을 감싸고 있다. 그들은 서준이 혼자 나무와 싸우고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베면 또 다른 나무가 나타난다. 그들은 두렵지 않고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그들은 거의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서준은 손을 놓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토끼들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준 뒤에 있는 먹이도 전부 같은 느낌을 받는다. 서준은 다가오는 아우라를 느낀다. 땅이 진동하면서 나무 군단의 작은 나무들이 앞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큰 나무 군단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먹이가 있으며 그들은 동료들을 밟아 나무 군단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서준은 적이 나타난 새로운 상황을 놀라 바라보았다. 토끼떼가 점점 긴장되어 갑자기 금빛에서 붉은 빛으로 급변했다. 그들은 무서워하며 숨이 막히는 감정이 숨쉬기마다 증폭되었다. 이것이 대형 마총대군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대하고 초인적인 크기다. 농부 서준은 창피한 얼굴로 작은 총대군을 두렵게 여겼다. 그들의 수가 많지만 여전히 그는 이득을 취했고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처지에 있다. 이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싸움하는 것은 이젠 의미가 없어. 서준은 즉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대형 마총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발바닥 아래에서 서준은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야 했다. 하지만 이미 위험에 빠져 있었고 늦으면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 분명해졌다. 아들은 상황이 긴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 다리 네 다리로 빠르게 달려가며 서둘러 했다. 현재 여기에는 이 작은 곰 한 마리만이 마총대군에게 가까이 들어갈 만큼 크기가 있었다. 그의 담력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는 마총대군에 직면하여 달려들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대형 마총대군의 머리를 박고 두 손가락으로 마총대군의 얼굴을 강하게 향해 박았다. 이는 서준이 도망가도록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는 곰이 돌아서며 쿠행하라고 부르지만 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대형 마총대군의 힘을 막으려고 했다. 그는 눈썹을 꼭 찌르고 무기를 사용하여 마총대군의 입을 막았다. 이제 그의 코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그의 아버지가 다칠 것을 알았다. 서준은 도망가지 않았지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다. 쿠행은 자랐지만 대형 마총대군보다는 작았다. 이제 이 점은 위험해졌다. 마총대군은 가까이 다가와 모든 팀을 걱정하게 했다. 서준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대형 마총대군이 뒤에서 뛰어든 것은 그를 겁내게 만들었다. 그는 소구주로부터 구원을 깨달았다. 이 시점에서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갑자기 무섭고 찬란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그의 눈앞에 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큰 곡괭이를 꽉 쥐고 그것을 향해 내려쳤다. 서준은 천신이 강림한 것을 깨달았다. 사자 3명이 도움으로 흥분이 가득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박서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격처럼 나타났으나 아직은 부족했다. 소부주가 뒤에서 손을 내밀어 검은 손가락들이 도와주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3마리 소와 4마리 소도 그를 도와주기 위해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육을 이용하여 대형 마총대군의 포위망을 깨부수려고 했다. 소음과 난동이 들끓어 서준은 긴장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위험에 맞서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먼 곳에서 신비한 모습이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열정적인 울부짖음은 머리를 아프게 했고 이상한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다. 강력한 힘은 바로 몬스터들에게 직접 충돌하여 그들을 흩뜨렸다. 어미곰은 단호하게 몬스터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공격으로 하나의 대형 마총대군을 2조각으로 찢었으며 죽은 시체 위로 발을 디디었다. 몬스터들이 그녀의 영역을 침범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녀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물고기 왕은 여전히 침착하게 있었지만 대비책을 갖추고 있었다. 한편 어미곰은 몬스터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으며 붉은 크고 끔찍한 나무괴물들을 상대로 분노한 표정을 감추기 어렵다. 서준은 힘겹게 전투를 헤쳐나가며 어떻게 우로왕이 와서 도와줄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메시지가 나와 서준에게 탑이 영웅들을 불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1인이 설명한 후에야 적들이 먼 곳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슬을 통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들은 헌신적으로 밭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먹이에 대한 뒤처진 집단은 먹이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흰 연기가 나오며 목이 잠긴다. 그 눈 속에는 기다리는 눈빛이 있습니다. 서준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성급하게 공격하고 다시 먹으러 간다. 곰은 뛰어올라 큰 소리로 소리쳐 이것이 승리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 칼을 향해 자신의 독에 향합니다. 모두가 함께 나아가서 나무들을 공격합시다. 어깨에 가벼운 춤을 추면서 그는 모든 것을 위해 물리적으로 헌신합니다. 좋은 신호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와 빨간 곰 가족의 발소리와 함께 느껴집니다. 원시 농장이 용감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삶이 어떻게 대립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림 67층에서는 땅 위에는 죽어가는 귀족만이 살아있으며 땅 위에는 죽어가는 빨간 메뚜기만이 널려져 있습니다. 공기 속에서 불쾌한 냄새가 퍼지며 바람에 따라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식물이 없어서 매우 메마르고 불편해 보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산들도 모두 회색으로 보입니다. 헤어진 이후 테오와 엘크가 여기로 내려오기 전에 농부가 대늑대 족장의 발 아래서 당황스럽게 서 있다. 자신이 잘못된 곳에 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엘크가 옳은 곳으로 안내했고 이것은 실제로 대림이 공격당해 황폐해진 것이다. 하나의 풀도 남지 않았습니다. 테오는 높이 서 있는 늑대 족장을 보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메뚜기의 시체를 가져가야 하지만 이제 왜 진실하지만 조국을 꾸려주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괴를 위해 딱딱한 토끼에게 일하라고 한 것은 삼뱀 촌장에게 왔다. 이제 삼뱀 촌장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아니면 마법사 협회가 우리에게 이 황폐한 대림을 정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엘크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양이가 묻는다. 너의 보복을 받아니 그 사람은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 중이야.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너희들은 바보인가? 그의 얼굴에는 정맥이 돌기 시작했고 마치 백늑대 종족이 무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단호하게 걸어가며 이마를 찡그리고 있었는데 소리 없는 부족장이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빨리 가. 내 말을 들어. 그가 분노스럽게 말하며 이야기했다. 내가 엘크에게 수당을 요구하러 가야 해. 텔위 수당을 요구하는 장소는 자유용병과 마법사 협회의 상징이 그려진 기둥 옆에 세워진 텐트다. 도마뱀 전사가 한가로이 파수를 서고 있던 찰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가 불객스럽게 보이는 고양이를 보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그가 온 이유는 당신들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야. 말했지만 그들은 피해갈 수 없었다. 붕괴한 채 손을 가슴에 얹은 채 그는 허리를 굽히며 꼬리를 휘두르며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빨리 아이오나나 누군가를 부르게 해.
너희들의 대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희들이 피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피하지 않았어. 손을 가슴에 얹고 다른 손은 허리를 받쳐서 꼬리가 날아다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빨리 아이오나나 누군가를 불러내놔. 경비병들은 이렇게 위대한 마법사에 도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용감한 상인 고양이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아이오나 군은 손님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나와 애인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합니다. 큰 소리는 주변의 모든 생물들을 끌어들였다. 전사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텔리 선원에 모여들었다. 모두가 이 고양이와 위대한 마법사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만 그의 큰 목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놀라며 바라보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분노스럽게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는 도마뱀과 윤을 대결했다. 엘크은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 고양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